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서 오늘 할게 투자에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요. 예, 저기 있는 101페이지. 자, 요약지 101페이지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수익률과 가치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물론 이제 수익률과 가치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데 공식이 뭐냐? 결국은 이 말이죠. 결국은 투자분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익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굳이 수익률 공식은 굳이 알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알 것은 수익률 종류가 크게 두 개 있다. 그죠? 기대 수익률과 그 반대 요구수익 두 개 있는데 일단은 두 개를 먼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종류를 보니까 맨 먼저 기대 수익률. 즉 우리 기대 수익 같은 말이 뭐예요? 내부 수익이죠. 같은 말이에요. 예상 수익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앞에 보니까 예상되는 수익 쓰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말은 기대 수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 예상되는 수익, 그 다음 내부 수익인데 이 말이 뭐예요? 이 건물에 10억을 투자하면 장래 예상될 수 있는 수익이 되죠. 거꾸로 반대로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 무슨 수익이죠? 네, 요구 수익. 그래서 항상 이 개념 자체를 자주 묻는데 어쨌든 기대 수익은 가장 중요한 게 장래, 미래에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되죠. 그래서 이건 항상 예상되는 수익과 그 다음에 비용, 그죠?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측정되어진 것이 기대 수익이고 거꾸로 요구 수익은 좀 이따 하겠는데 키워드가 딱 두 개요. 반드시 얘는 항상 요구식 공식은 좀 이따 하겠지만 위험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거든. 요구 수익 개념 묻거든.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게 작년에 시험 났던 건데요. 자, 이미 이제 기본 내용을 알고 있다 가정을 두고 최대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입니까? 반대로 최소한의 수익입니까? 이게 꽤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곧 이 요구수가 아닙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이 건물에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예상컨대 10%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했어요. 이게 무슨 수익이죠? 예상되는 수익, 기대 수익이죠. 근데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바랄 수 있는 요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면 이렇게 측정하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손에 10억이란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이런 은행이란지 주식이란지 채권 등을 고려치 아니요 오직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투자 대상들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선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네 개 다 위험이 같다면 현재 은행에 줄 수 있는 수익이 보니까 12% 정도 수익을 준답니다. 주식은 11%, 채권은 9% 정도 수익을 준다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얼마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까? 요거 이상이죠.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얘한테 요구할 수 있겠네? 야, 봐라. 현재 내가 투자할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투자 대상이 이렇게 수익을 준다. 그러니까 적어도 너는 이거 이상 줘야만 내가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난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곧 이게 이게 요구수익이라는 스키마 해서. 그러면 요구수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하면 12% 정도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 말은 적어도 이거 이상 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수익이 12% 아니라 결국은 최소한의 투자자 발행 수익이 12%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작년에 시험 나왔지만 절대 이 말 대신 이거 쓰면 안 된다. 그죠? 항상 뭐 있습니까? 최소한의 수익을 의미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거요. 과거에 보니까 워낙 이런 시험을 많이 내다 보니까 더 이상 사실 시험 낼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요구수익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제 내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은 12%인데 실제 이 건물이 10% 정도 수익을 준다는 거죠. 요거 투자할 거요? 나라면 이거 이상만 주면 투자한다는 얘는 실제 나한테 10% 주는데 투자할 거요? 안 하겠다죠. 반대로 이게 14%면 투자하겠습니까? 하겠다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기대가 더 클 때 투자한다. 이런 개념 좀 아셔야 되는 문제에서. 그래서 자 일단 가볼게 이제. 그래서 일단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자 이 말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으면 항상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더 클 때 투자하겠다죠. 그래서 이때 투자할 것이고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요구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가장 기본 골격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중요한 건 요 요구 수익을 구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요구 수익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지금 쓰고 있는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인데 꼭 기억할 건 다른 건 몰라도 요구 수익 공식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요구 수익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런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죠. 어떤 것을 투자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누구보다 얼마 이상 더 준다면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 누구랑 그 기준이 있는데 요 누구가 보통 뭘 쓰냐? 가장 안전성 있는 은행을 항상 생각이 돼 있다고. 은행들은 반드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네가 5% 내가 2에 줄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1년 경에는 딱 5%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없는 걸 보통 뭐라 하죠? 위험이 없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보통 무위험이라 씁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해볼게. 보통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저축에 투자한다면 저축성 금리가 5% 주는데 적어도 주식에 투자할 때 얼마 이상만 남은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항상 기준은 뭐예요? 얘보다 몇 프로 더 준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할 때. 여기 뭐야? 3% 여기 뭐지? 위험이지. 그죠? 가장 안정성 있는 저축에다가 위험이 주어진 만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서 나라면 이거 이상 주면 투자한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공식이 뭐냐? 은행 금리에다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험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어쨌든 요것이 딱 나오면 항상 공식을 쓸 때 은행 같은 말이 무위험입니다. 무위험률에다가 뭐가 포함된다? 위험, 같은 말 위험 할증률이죠? 이를 더해서 뭐 있으면 요것을 바란답니다. 이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요구 수익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시는데 자, 첫 번째 갑니다. 요구 수익은 할인율 대신 쓴다. 요 말 꽤 많이 씁니다. 대신 사용한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우리 아마 좀 이따 제가 할 건데 요구 수익은 요걸 꽤 문제 많이 묻습니다. 동일한 위험이 주어지면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말 똑같은 자, 이래 보자고요. 자, 도둑놈이 두 명 있는데 간 큰 놈, 간 작은 놈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훔쳤을 때 느낄 수 있는 위험이 같습니까? 다른 거지.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주어진 위험에서 더 큰 위험을 느낀 사람도 있고 그 더 적은 위험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걸 갖다 어떻게 시험 내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낸다고. 우리 투자자가 보니까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요. 공격적인 투자자 두 명이 있습니다. 보수라는 사람은 안정성을 더 추구합니까? 아니면 수익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까? 안정성이죠. 공격은. 그러니까 위험은 신경 안 쓰는 무조건 수익만 그만 선택한다고. 그럼 훨씬 더 큰 위험을 느끼는 사람 누가 더 큰 위험을 느낍니까? 얘가 결국은 요구수익이 더 높다고. 더 높아. 밑에 있는 공격은요. 웬만한 위험에서 큰 어떤 위험 안 느낀다고. 그런 결과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자가 더 낮은 요구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같이 끌고 오셔야 돼, 항상 공부할 때. 응? 자, 그리고 세 번째, 요 말 기억하셔야 돼. 요구 수익은 시간에 따라 안정적입니까? 즉, 시간의 변해도 항상 요구 수익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겠죠. 우리 마산시에 창원시에 보니까 현재 있는 부동산 경기 시장하고 5년 후에 부동산 경기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위험이 달라지면 요구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구수익은 시간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이제 개념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건 항상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러면 자, 무위험은 가볍게 가시는데요. 자, 이 말입니까? 무위험 개념이 뭐요? 위험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얘는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오직 시간이 변하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보니까 곧 이건 다른 말로 시간 대가. 이렇게 시험 냅니다. 그러니까 무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거죠. 은행 금리, 즉 국공채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 이자 같은 거 있죠? 네, 저축성 금리 같은 거 이게 무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묻겠다죠? 따라서 세 번째 있는 이 말, 무슨 말이냐? 무위험에 영향 주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요걸 딱 물으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은행 금리 변동에 영향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해 보라고. 엄청 많을 것 같아. 그죠? 저 뭐 있으면 현재 요 창원시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 받을 것 같아. 그죠? 또한 야집 은행에 보니까 저축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 금리는 올라갑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고가는 좀 돈이 꽉 쌓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줘서 돈이 없는 거지. 금리 올라가겠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국내 어떤 변동도 영향 주겠고 국제 변동 영향 주겠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무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라고. 거꾸로 영향 주지 않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라고. 자, 하나 더요. 잠시 우리 원래 요것이 기본 공식이고요. 무위험과 위험 할증인데 어빙 피해는 여기다 뭐 있으면 이 예상된 인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죠. 어빙 피해는. 근데 우리 보통 요것이 그냥 무위험과 위험 할증서 다 하자 없을 것이고 아니면 이걸 이 인플레에 따라 떼보서 하자 없다고. 그러면 이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묻거든. 요거 두 개야. 얘하고 얘는 이 속에 포함되게 보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나오던 어쨌든 위험이란 말과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란 말과 있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인플레이션 이 말만 없으면 다 맞다 생각하시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시험 내냐? 이렇게 시험 내 문제에서. 자, 문제 들어가 볼게. 이렇게 시험 내겠네.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위험 혐오도와 무위험은 위험 혐오도 무위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험낸다 문제에서. 아무런 관계 없다 했을 때 이게 참 머리 아픈 거예요 이제. 그 자꾸 여기서 뭘 혼돈한가 하면요, 이 혐오도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위험과 무위험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 자, 만약에 보세요. 위험이 3% 발생했네 했을 때 이 위험은 이 값은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시켜야 돼? 여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무위험 관계 없잖아. 이렇게 보통 시험 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쨌든 위험이란 말만 하면 절대 이건 무위험 관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과거에 여러 번 시험 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중요한 게 위험 할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이걸 이렇게 봐보죠. 이제 투자 대상에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잘 보세요. 투자 대상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요구 수익은요. 요구 수익. 이 값이 올라간다면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구 수익은 커질 것이다. 근데 요구 수익이 커지는 것만큼 부동산 가치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수익률과 가치는 반드시 반비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번역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자,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은 커진다. 즉, 이 말은 같은 방향이지. 그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즉, 같은 말이 뭐냐? 사람들은 위험이 크면 항상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해서 위험과 수익은 상쇄가 된다. 그게 상쇄 관계입니다. 이 말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갈 게 뭐 있냐? 자,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구수익과 부동산 가치는 반대 관계지,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돼, 문제에서. 이건 꽤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죠. 뭐를 지금 장난치고자 하는 거면요. 요 위험하고 있죠. 이 수익과의 관계 좀 중요하거든. 위험과 수익. 요 관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좀 이따 좀 우리 위험은 크게 두 개 있죠. 체계적 위험 반대, 비체계. 체계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체계 피할 수 없는 거지. 체계는 좀 이따 하겠지만 체계적 분석한 거예요. 비체계는 체계적 분석 못한 거지. 그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요구식에 쓰고 있는 위험이란 말은 요건 체계적 위험만 취급할래, 비체계 위험만 취급할래. 이거 뭔지 기억하셔야 한다고. 반드시 우리 요거 하셔야 돼. 지금 요구식에 쓰고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취급하지 절대 이 말 대신 비체계 위험과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있죠. 우리 거기 요구식에다가 이 말은 빼버렸지만 사실상은요. 이러한 걸 제가 이제 이 뒤에서 할 건데, 아마 저기 뭡니까? 강의 노트 이 말 제가 써놨을 거예요. 요구 수익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투자자만 요구 차이가 있지? 요 이론적 과학적이다 OX. 요구 수익은 주관적이면서 이론적 과학적이다 OX. 이 말이 앞뒤 안 맞는다, 그죠? 그런데 이론적이면서 과학적입니다. 맞는 말이야. 왠지 압니까? 요것 때문에. 총 위험 중에 나는 벌써 있죠. 비체계는 완벽하게 분석을 끝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결국 뭐 남습니까? 지금 요구식 쓰고 있는 위험은 어떤 위험만 취급한다고. 체계적 위험만 취급한다 했지. 이 말은 총 위험 중에 철저히 분석해 비체계는 싹 다 제거했다 말과 똑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했다 이 벌써 뭐야? 이론적 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이게 논리상에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요것 때문인데. 자, 어쨌든 잘 보실 게 항상 체계적 위험과 수익만 비례지. 절대 이 말 대신 다음에는 이거 낼 것 같아. 문제에서. 이미 요구식은 이 작년에 장난친 게 아주 근본적인 이걸 딱 손댄 거 아니야, 이걸. 요걸 장난쳤거든? 작년에? 그럼 다음에는 결국 뭐 있으면 낼 거 요밖에 없어. 다른 것이 안 냈다고. 그러니까 총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 게 아니라 이건 체계 위험과 수익만 비례입니다. 요걸 기억하시라고. 절대 비체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아니더라. 요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가치. 이거는 가치란 건 두 개 있죠. 무슨 가치? 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있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번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 시장 가치고, 투자 가치는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도 그 투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뭐냐? 여기 있는 시장 가치는 반드시 말이죠.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입니다.
근데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바라는 가치인데요. 자, 얘는 만약 작년에 들어갔다는 소리 똑같이 들어갔다면 나 같으면 요거 아니면요. 틀린 말을 여기서 낼 것 같아. 자,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가격인데 이럴 때 이걸 최대한의 가격이냐 최소한의 가격이냐 요걸 장난칠 것 같아 나 같으면. 자, 다시 해보자고요. 현재 이 건물이 시장에서 100억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무슨 가치죠? 나는 현재 이 건물을 150억 정도 줄 용이 있어. 이 말은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150억입니까? 최소가 150억입니까? 최대야, 최대. 그래서 반드시에는 뭐 있습니까? 예, 투자 가치는 최대한의 가치 절대 최소한의 가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냐면 우리 항상 저기 보세요. 수익률과 가치는 반비례거든요. 그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이면요, 가치는 최대한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상에서. 일단 그런 걸 좀 아시고요. 잘 알지만 어쨌든 여기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자, 다시 해보자고. 현재 이 건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게 100억이 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건물 싸다, 어떤 분은 이 건물 비싸다 말하죠. 이 말도 결국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투자자마다 이 건물에 바랄 수 있는 가격은 달라지겠지. 그래서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투자 가치는 반드시 이건 주관적입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시장 가치는 뭡니까? 객관적이죠. 그러면 이때 투자할까 말까 바랄 때 있죠. 투자 유무에서 항상 투자 유무에서는요, 중요한 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나는 현재 다시 이 건물 시장에서 100억에 매매되고 있다. 시장 가치죠. 근데 자, 내가 봤을 때 이 건물 150억 가치가 있다. 이 투자 가치 아닙니까? 그럼 나는 현재 이 건물 최대한 얼마가 줄 용이 있습니까? 150억인데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100억이죠? 그럼 이거 투자하겠습니까? 해야 되지.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그죠? 이럴 때 투자한다. 이거 아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큰 틀을 봤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 요 두 개, 투자 가치와 지금부터 시장 가치를 같이 묶어서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수익률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보자고. 여기서 나올 게 이제 지문이 두 개 있어요. 자, 수익률은 항상 여기 가치 관계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 자, 수익률 공식이 뭐요? 투자분의 순수익이죠. 공식 알 필요 없어요, 전혀. 그 다음 두 번째 가치란 공식은 요 투자란 말이 결국 가격이 밖으로 빠지면 결국 분모에 뭐 들어오냐? 수익률 들어옵니다. 수익률분의 순수익이란 공식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 이게.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잘 보셔야 돼. 이제 기대 수익률과 요구식이 있으면 시장 가치와 무슨 가치 있죠? 투자 가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묻는 지문 요거 묻습니다. 맨 먼저 요 답 하셔야 돼. 만약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면 시장 가치와 투자에서 누가 더 클 것인가? 요게 첫 번째 문제에서. 시장이 더 큽니까? 투자가 더 큽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투자해 안 해? 하지. 이때는 언제 누가 더 클 때 투자해? 원래 이거요. 자, 실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보자고. 현재 수익률이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수익률이 10%이고요. 그 다음 B는 수익률이 12%입니다. 이때 보니까 순수익이 1억 2천이 고정돼 있다 할게요. 그럼 이때 가치를 구할 수 있거든요. 10% 분의 1억 2천이면 가치 얼마요? 12억이지. 그죠? 12% 분의 1억 2천이면 가치 얼마요? 10억이지. 그 결론이 이 말 아닙니까? 수익률이 커질수록 가치 떨어진다고 이게.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 시장 가치 공식이 뭐죠? 가치 공식이 수익률 순수익이지.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순수익인데 중요한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쓰고 있는 수익은 반드시 무슨 수익을 쓰냐? 오직 기대 수익이 있어. 무조건. 왜?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은 결국은 이 공정한 어떤 수익, 즉 객관적 수익을 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태 기대 수익률 분에 항상 순수를 쓴다고.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바라는 가치죠. 그죠? 투자자가 바라는 가치 쓴다는 말은 반드시 투자자 바랄 수 있는 수익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얘는 결국 뭐 써야 됩니까? 요구 수익률 분에 뭐 써야 됩니까? 이렇게 쓰게 돼 있다. 문제가. 이 공식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 요 답을 좀 도출할 수 있어야 돼. 자, 해볼게. 기대 수익이 12%이고 요구 수익이 10%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는 요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지금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1억 2천 고정돼 있다 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1억 2천인데 기대 수익 몇 프로죠? 가치 얼마요? 10억이지. 그죠? 요구 수익 현재 몇 프로? 12%죠? 아, 10%지? 요구 수익이? 분의 1억 2천이죠? 가치 얼마요? 보세요. 항상 수익률과 가치는 반드시 반비례야. 요 관계를 꼭 기억하시라고. 반비례. 그래서 이걸 매번 시험 내. 항상. 그러면 이 반비례 관계 생각하지 말고 있지. 그거 생각하지 마라. 문제는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하시라고. 자, 해보세요. 이걸 이 같이 묶어 보지 마. 두 개 지금 딱 떠지. 이때 투자 이거 하면 얘도 투자해야 돼. 투자 안 하면 안 한다 생각하시라고. 그냥 그래 가시라고. 그래서 이걸 반비례 관계 자체 알지 말고. 그러니까 요 둘 관계 투자하면 한다 생각, 안 하면 안 한다 만들어야 돼. 문제 조건이. 그렇게 해서 이 문제 푸시라고. 이게 더 빠르니까 문제 풀 때. 두 번째. 자, 두 번째 묻는 질문 요겁니다. 만약에, 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면, 언젠가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이때, 요 중간에 누가 어떻게 변해서 같아질 것인가? 여기 시험 나온다고. 문제에서.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요거. 이때 우리 투자하죠, 그죠? 자, 이걸 끌고 와볼게요, 이제.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합니까? 하면, 투자자가 그만큼 많으면 이 집값 올라가지. 올라갈 때 시장 가치 올라갑니까? 투자 가치 올라갑니까?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현재 보니까 기대 수익이 몇 프로요? 요거 수익은요? 이럴 때 시장 가치가 원래 얼마예요? 10억이었지. 그죠? 10억이었던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까지? 12억까지 올라가요, 12억까지. 이때 항상 기대 수익은 뭘 통해서 구합니까? 시장 가치 뭘 통해 구합니까? 기대 수익을 통해 구하는 거지. 이때 자, 우리 시장 가치 공식 이 말 아닙니까? 얘는 공식이 기대 수익률분의 뭐요? 예상된 순수익 아니에요? 일단 순수익은 1억 2천 고정돼 있다 해보자고. 요 값이 얼마 될 때 10억 나옵니까? 몇 프로 될 때? 10%에 대하면 결국은 10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과거의 기대 수익 몇 프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결국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바뀌는 거지. 어떻게? 떨어지는 거지. 누가 같을 때?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같은 점에 계속 떨어진다고. 왜? 현재 요구 수익 몇 프로인데? 10%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나중에 같아지는 방식은 오직 기대가 요것을 따라간다고. 절대 요것이 기대를 못 따라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같아진 이 말은 무조건 이제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이 어떻게 더 큰 거지. 감소해서 나중에 균형이 되어진 일 보시라고. 이 말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하거든. 암기할 때, 자, 지문 딱 떠져. 여보시 기대 수익 요것이 같으면, 요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바로 그냥 문제 풀 때리 푼다고. 이 기대가 요걸 따라가지. 따라간 결과 같을 때 균형되어진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뭐지? 현재 기대가 더 큰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답을 찾으라 항상. 답 찾는 방식은. 응? 그럼 같은 맥락이 뭐냐? 요거 우리 과거 시험 났던 거예요. 자, 만약에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 있을 때 여기 있는 투자가 더 크면 언젠가는 균형되어질 것이다. 근데 누가 어떻게 변할 때 균형될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때 투자하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투자한다면 결국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많으면 결국 이때 보니까 투자자 수요가 많아지면 시장 가치가 변합니까? 투자 가치 변합니까? 응? 무조건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대. 그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 분명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시장 가치 무조건 변하게 돼 있다고. 이와 같이 시장 가치 항상 변한다고 이게. 변할 때 누구와 같을 때까지? 투자 가치하고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오거든. 얘도 항상 시장이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절대 투자 가치 바뀌는 게 아니라고. 얘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그냥 요렇게 푸시라고. 요놈이 요걸 따라간다. 같을 때 균형되어진다. 현재 시장이 더 낮네? 그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렇게 답을 찾을 때. 이게 다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제 내용을 쭉쭉쭉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서는요, 요렇게 이 전체를 갖든지 쭉 흩어보지 말고 있죠. 요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항상. 자, 첫 번째 문제 묻는 거, 요거 묻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식이 있으면, 요때 뭐 있으면 제일 먼저, 기대 수익은 요건 예상되는 수익이지. 그죠? 요구 수익은 결국 뭐 있습니까? 투자자 바랄 수 있는 수익인데, 최소한 최대한. 최소한의 수익이고요. 자, 거꾸로 뭐 있으면 여쭤보니까, 시장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투자 가치 있는데, 요 시장 가치와 기대 수익은 둘 다, 요건 객관적 수익, 객관적 가치라고. 그죠? 자, 이건 객관적인 개념이고, 투자와 요구식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건 주관적이지. 그럼 결국은 요때, 다시요. 요구 수익이 요게 최소한의 수익이라면 아까 했죠? 수익률과 같이 무슨 관계? 반비례지. 반비례. 항상 반비례 관계가. 그래서 투자 가치는 최대한 최소한. 최대한의 가치입니다. 요걸 먼저 기억하시라 문제에서. 그리고 있죠. 두 번째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요구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구식 공식이 뭐예요? 플러스 위험 할증이지. 그죠? 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항상 위험과 요구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지. 그죠? 자, 이때 쓰고 있는 위험 어떤 위험만 취급한다고? 오케이, 요거 마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구 수익과 부동산 가치 무슨 관계요? 반비례죠? 요것만 정리하자 문제에서. 자, 두 번째 볼 게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다시 누가 더 클 때 투자합니까? 둘 중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하면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면 시장 가치와 투자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무조건 투자한다는 거야. 왜 투자해야 돼? 그냥 그래 가시라고. 비록 이 반비례 보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을 때 언젠가는 균형되겠지. 될 때 항상 누가 누굴 따라갑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만약 기대가 더 크지? 그럼 기대 수익이 어떻게 돼야 돼? 요게 지금 설명했던 다야. 이걸 한마디 정리하면. 그래서 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거 마시면 돼. 문제 풀 때. 자,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문제 천재. 자, 천재 문제 보니까요. 저기 뭐 있습니까? 135페이지. 자, 문제 다 풀지 말고 요거 중량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2번, 3번 요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하시오. 2번, 3번 가지고. 자, 2번의 키워드가 뭐 있냐? 예상 수입, 예상 지출이죠. 요거 무슨 수익이죠? 기대 수익. 자, 3번은 꼭 보실 게 두 개요.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항상 위험이란 말 딱 나오지. 그럼 무조건 딱 두 개 보셔야 돼. 자, 보세요. 우리 절대 요구수가 항상 위험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대수익 요구수랑 개념, 기대수익 위험이라는 개념 없어? 없다고. 그래서 항상 위험이란 말 딱 나와야 되고, 끝에 가서 반드시 확인할 게 최소한 최단 확인해. 그래서 이럴 때 발휘할 수 있는 수익이 요구수익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 4번에 작년 시험 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요구수익은 투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우리 작년 시험 나왔을 때 최대한 수익률이 장난쳤다고. 이건 최소한이죠? 자, 다시 요 말 나왔단 말은요. 잠시만요. 똑같은 사람이 분명히 저기 출제는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무조건 아마 요거 낼 확률이 없다고 이제. 투자 가치 개념에서. 얘는 무조건 장난치기가 장난치게 돼 있어. 응? 투자 가치는 반드시 투자자가 발휘할 수 있는 가격 중에서 최대한의 가치 고딕의 투자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그때 투자하게 된다 했죠. 자, 세 줄.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도 어떨 때? 클 때 오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같은 거 그냥 넘어가고 7번 갑니다.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어떨 때 투자합니까? 작을 때죠. 자, 8번. 자, 이 8번이 중요한데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이 클 때, 자, 요거 물었습니다. 요 말 아닙니까? 요구 수익이 기대보다 크대. 언젠간 균형되는 거지. 같아지는 거지. 항상 누가 따라가야 돼? 기대가 요거 따라가지. 현재 기대가 더 작은 거지. 기대가 뭐 해야 됩니까? 요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그때 보니 기대 수익이 더 낮게 된다리 장난쳤다고.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걸 냈단 말은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문제를 예측할 수 있어. 뭘 예측할 수 있는 거면 요 말 아닙니까? 여기 끌고 와 보면 자, 만약에 시장과 투자 중에 투자가 더 크대. 그 균형되겠지. 누가 바뀌어야 돼? 시장이 누구를? 투자를 따라가지. 그 시장이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문구 아니에요, 문제가.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9번. 요구 수익은 시간에 대한 비용. 자, 이게 뭐죠? 시간 대가, 이게 무위험이지. 그죠? 위험에 대한 대가가 뭐죠? 이게 위험 할증이지. 결국 요구수익 공식 물었던 거 아니에요. 자, 11번 갑니다. 자, 요구수익은, 10번 가야 되죠. 자, 10번은 요구수익 결정할 때 위험 할증률도 포함돼, 안 돼?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요. 요구수익은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요구수익과 위험 무슨 관계? 비례지?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D장 갑니다. 자, 같은 말이 뭐냐 따라서 12번. 그러니까 11번, 12번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자, 13번. 요것은 반드시 어떤 위험? 오케이.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예, 요것은 커진다 이겁니다. 자, 14번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1, 12, 13, 14번 다 같은 말이 이건.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상세 같은 말이 비례죠. 자, 그 다음에 15번요. 예,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기꺼이 감당한다. 요건 위험 선호 같은 위험 추구입니다. 위험 혐오 같은 위험 회피.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잠시. 이건 원래 뒤에서 할 건데 미리 합니다. 여기 재어버릴까? 잘 보세요. 요거 두 개 꼭 구분하셔야 돼. 자, 동일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자, 이거보다 이거부터 할게요. 이제 다시 위험 추구 같은 말이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있고 위험 혐오 같은 말이 회피형 투자자 두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거 이겁니다. 네, 잘 보세요. 자, 여보세요. 좀 더 할 거예요, 제가. A란 투자 대상과 B가 있는데, 자, 각각마다 기대 수익은 10%이고 12%야. 그 다음 위험은 보니까요, 위험은 얘가 현재 2%고 이게 4%입니다. 위험 선호, 위험 추구형은 A, B 뭐 선택합니까? B지? 얘는 반드시 뭐 있어? 이 말 아닙니까? 위험 추구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도 높은 걸 감수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위험 혐오는 A, B 뭐 선택합니까? 위험 혐오. 여러분 전부 다 실제 물어보죠. 투자할 때 여기 있는 A, B 저 둘 중에 뭐 선택할 거야? 실제. 좀 다 틀리잖아 이거. 여러분 기본 마인드가 위험 혐오 아닙니까? 기본 마인드가 지금. 일단 위험 혐오는 투자 못 한다는 거야 이건. 투자 못 해? 그걸 아시라고. 얘는 위험을 낮은 걸 얻기 위해서 더 낮은 뭐 수익을 받는 이게 아니라고 얘는. 요게 위험 혐오야. 그때 뭐 선택할 거야? 동일한 기대 수익이 있을 때 위험이 낮은 거 높은 거. 이게 위험 혐오야. 절대 뭐 있습니까?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낮고 수익이 낮은 거 선택이 곧 이게 위험 혐오가 아니라고.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위험 혐오는요, 예, 동일한 기대 수익이 있을 때는 위험이 낮은 걸 선호한다 이 말이라고. 다시 할게요. 보세요. 다시 위험 혐오는 다시 크게 두 개 있어 이게 투자자가.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공격적인 투자자와 있다고. 공격적인 투자자고 보수 투자자 있는데, 공격은 당연히 여기 있는 B를 선택해.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감당한다 이 말이고, 예? 밑에 있는 보수는 뭐 있습니까? 더 낮은 위험을 갖다 얻기 위해서 기꺼이 수익도 낮은 건 뭐 있습니까? 이럴 때 이게 보수라고. 달라.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아마 거기 제가 설명 빼버렸었는데, 우리 아까 뭐 요약집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있죠. 101페이지 요약집에. 그 말이 그거요. 혼돈하면 안 돼 이거.
맨 밑에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면 자 가보자고 다시 갑니다. 자 천재 갑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건 수익 경쟁 강조했지. 이게 누구라고? 위험 추구가 된다고. 16번요.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투자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도요? 네, 높은 걸 선택하겠다죠. 그 다음에 자 17번은 좀 넘어갈 건데 순영가 0보다 클 때 기꺼이 투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18, 19, 20번 그냥 넘어갑니다. 원래 투자 가치 공식이 뭔데요? 요구 수익률 분 순수익이야. 자, 그런 건데 굳이 이건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건데 결론 정리하면 이거요. 보세요. 어디 갔지?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 정리 핵심이야. 요거하고 요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요거까지만. 고려하시고, 예, 좀 쉬었다가 2절에 있는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합니다.